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디지털 중독 예방 지도사 1급 과정을 맡은 김보미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중독은 과연 무엇일까요? 4차 혁명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지도사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 교육 개요를 오늘은 좀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디지털 중독, 디지털 의존, 그리고 그걸로 일어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장애, 그리고 불편함, 디지털 치매, 여러 가지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세하게 구별해서 인지하지 못하시면 현장의 기초가 되는 디지털 개념을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 기법도 안 되고 지도도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디지털 중독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초학습으로, 기초 자격증이다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잡에 다 활용할 수 있는 분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디지털 중독, 도대체 이 중독의 개념은 무엇인가? 그걸로 인한 장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따라서 정의 보여드리고, 그쵸? 어떤 종류가 파생되는지 정확하고 꼼꼼하게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도대체 디지털하고 아날로그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아날로그는 도대체 어떤 개념이고, 디지털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예방 지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파트를 분리해서 학습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중독은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넷도 있고요, 그쵸? 포노사피엔스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이 요즘엔 어떻습니까? 상당히 청소년층에서도 노인층에서도 외로운 고립층에서 상당한 위험과 충동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그렇죠.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되고 포모 증후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포모 증후군이 도대체 어떤 개념이고 내가 왜 인증샷을 계속 찍어서 디지털 세상에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여러 가지 정보 비만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그 정보를 나만 습득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네, 소외되고 고립되는 것 같은 신드롬. 그렇죠. 소외고립 증후군에 대한 개념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독의 종류와 개념을 할 때 크게 인터넷, 스마트폰, 포머, 그리고 또 뭡니까? 그렇죠. 쇼핑, 게임, 메신저. 이 SNS 메신저 등에 어떻게 됩니까? 피로 증후군들이 생기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꼭 핸드폰만, 인터넷만 중독 개념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디지털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뇌의 주요 기능 보시면요. 도파민에 대한 보상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파민 보상 회로의 개념은 꼭 디지털 중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쵸, 여러분들? 충동장애, 분노조절장애, 디지털 중독, 여러 가지 마약 중독, 의존, 그쵸? 니코틴 의존, 여러 가지 형태의 모든 도파민 회로는 기본 학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실 디지털 중독 예방 지도사는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이념을 뭡니까?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과연 4차 혁명에 필요한 건데 이걸 중독이라고 단정 지어서 꼭 나쁜 질병화해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쵸? 찬성론적인
개념이 있어요. 디지털은 사용해야 해. 그쵸? 그런데 반대측은 뭡니까? 아니야. 너무 사용하되 활용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과의존 상태가 돼서 다시 중독 회로가 돌아가면 위험해. 라는 양쪽 양자 대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도사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찬성 이론 쪽의 개념도 알아야 하고 반대 개념 쪽의 이론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패턴을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 붉은 깃발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동차가 개발됐는데 말을 보호하기 위해서 붉은 깃발을 든 기수가 자동차 속도를 어떻게 합니까? 제어하는 형태의 법이었어요. 따라서 오히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빨리 발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더 자동차가 늦게 발달되는 이런 지체적인 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붉은 깃발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찬성론자들은 디지털을 어떻게 해요? 붉은 깃발처럼 너네들이 중독이다, 과의존이다 하지 말고 활용하고 더 볼 수 있게끔 독려하고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는 파입니다. 그거에 반대하는 개념은 뭡니까? 아니다. 활용을 하되 중독과 과의존은 여러 가지 질병을 나타낼 수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적절하게 예방하고 케어해야 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더 자세한 얘기는 또 다음 학습에서 또 한 번씩 자세하게 요약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핸드폰이 지금 갑자기 없어지거나 분실되거나 아니면 한 달에서 3months까지 핸드폰을 노비아 상태로 있을 수 있을까? 과연 불안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뭘까요? 노모포비아라는 이해와 중독 진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노모포비아는 뭐예요? 핸드폰이 제거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거기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해요? 다시 인셉트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뭡니까? 디지털의 중독 과의존 상태를 여러분들이 많이 이때 발견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실제와 상담 기법은 다음 강의에서 또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우리 디지털 개념 종류 다 보고 오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됩니까? 과연 디지털 중독은 위험한가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과 인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험성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죠. 검증된 통계학적 자료와 논문, 여러 가지 학술 자료 발표된 것들을 총망라해서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논리적으로 검증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학문에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과의존에서 빼고 중독 예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지도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리스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회피를 해야죠. 이 리스크에 대해서 불이 났는데 그 집에 계속 머무는 건 뭐예요? 그 위험을 그대로 회피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화재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와야 되죠. 그걸 회피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앞에 뭐가 붙습니까? 효과적인이라는 말이 붙죠.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디지털의 과의존 그리고 중독 상태에서 회피를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지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 예방 행동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회피 방법까지 공부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죠. 실전에 들어갑니다. 실전은 뭐예요? 상담 기법을 그렇죠. 배경 지식으로 쭉 이어서
중독 상담의 이해, 그리고 위기 상담 개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까지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4차 혁명 정보 비만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개념을 가지고 디지털을 이해할 건지에 대한 기본 배경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뭡니까?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방 지도사로서 전문가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중독 상담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문진법들이 또 여러 가지 있을 거고요. 그렇죠? 대면 상담법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심리 검사할 때 어떻게 해요? HCP 검사를 한다거나 레인보우 인퍼슨을 한다거나 어떻게 됩니까? 그림을 그려갖고 심리 판단하는 법도 있을 것이고 설문지가 척도가 어느 정도 검증된 척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설문법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내담자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습득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계셔야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학습을 하고 배우게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독 상담 기법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도대체 이런 상담을 했을 때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 지도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뭘 배워야 되겠어요? 심리학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과몰입의 개념이 뭔지, 결핍의 개념과 구조, 보상심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도파민의 보상심리의 회로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립 형태, 대면이 불편하고 비대면 세상, 디지털화 세상이 편한 고립 형태를 여러분들이 고립 심리에 대해서도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런 과의존하고 집착하는 형태의 심리에 대해서도 알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이상 심리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과몰입, 결핍, 보상심리, 고립, 집착 등은 뭐예요? 노말하지 못한 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의 심리 접근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개념 정리를 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 증후군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디지털화 세상의 여러 가지 형태의 과의존에 대한 중독에 대한 여러 가지 신드롬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상 증후군이 도대체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좀 볼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앉아 있거나 한 자세로 잘못된 자세로 그렇죠. 계속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작업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질병이 일어나는 신드롬이 생긴다. 여러분들 그래서 과의존 상태에서 일어나는 질병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요. 심리 측정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척도라는 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울증의 척도, 자존중감의 척도, 그렇죠? 중독의 척도, 의존의 척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척도라는 거는 뭐예요? 기준이 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학회나 여러 가지 공신력으로 이 척도는 타당성이 괜찮아. 과학적 논리 구조로서 어떻게 됩니까? 타당하다라고 인정받은 척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상담을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공부를 다 했으면 어떻게 돼요? 디바이드해서 대상을 우리가 구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디지털 중독을 예방할 것인가?
그쵸? 청소년에 대해서. 그리고 다 이제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됐다라는 건 뭡니까? 뇌 발달이 완성됐다 그 얘기입니다. 청소년과 성인은요, 뇌가 추후에 배우시겠지만 뒤에 후두엽에서 전두엽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아직 발달이 덜 끝난 상태가 어떻게 돼요? 청소년용으로 저희 디지털 중독 예방에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뇌가 완벽하게 전두엽, 이마엽까지 완벽하게 다 진행돼서 뇌가 완벽한 형태에 안정화되어 있을 때 그때의 디지털 중독 예방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디바이드해서 자세하게 예방법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SNS 피로 증후군의 개념과 상담 교육법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필요하는 거예요? 꼭 디지털 중독에만 관여되는 게 아니고, 그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메신저, SNS에서 들어오는 정보 비만을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디지털 디톡스를 하실 거예요. 꼭 살이 많이 거대하게 쪄서 디톡스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쵸? 정보가 너무 비만해서, 그쵸? 홍수처럼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들에 대한 피로증후군이 너무 심리적으로 뭡니까? 압박도 오고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디톡스에 대한 방법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뭡니까? 인맥 관리, 대면 관리를 안 하고 비대면 관리하는 세상,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라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둔형 고립에 대한 심리가 상당히 심해지고 대면 대 대면으로 만나도 핸드폰을 보고 있는 형태, 서로 대화하지 않은 여러 가지 형태를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런 개념까지 자세하게 학습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리플리 증후군은 뭡니까? 그렇죠. 실제, 현실과 디지털 세상에서 내가 꾸며놓은 비현실을 어떻게 합니까?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구적인 나를 계속 만들어 가는 거죠. 계속 포장하고 만들어 가면서 계속 뭡니까? 거짓말이나 허구나 그 다음에 나의 실상은 이것이 아닌데 자꾸 리플리,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정보로 나를, 아바타를 만드는 형태, 그렇죠. 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습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요, 상실의 개념이 있어요. 디지털 중독이 정말 무서운 것들은요, 그 강인한 자극과 충동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말 소중한 것들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전문 지도사로서 뭡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케어하시거나 유아 케어, 독거노인 케어, 성인 케어, 그쵸? 직장 내 상담할 때 여러 가지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뭡니까? 기본적인 상실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셔서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는 원인, 그리고 뭡니까? 그렇죠. 게임,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적인 손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상실의 원인을 좀 볼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의 상실 원인도 좀 볼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그쵸? 뭐 N번방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뭡니까? 충동 장애를 이기지 못해서 사회적 명예와 지위도 어떻게 됩니까? 상실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뇌에 대해서 회백질과 백질을 배울 겁니다. 뉴런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신경 전달 이런 물질들도 배우실 건데
기본적으로 뇌에 대한 뉴런, 그 다음에 회백질과 백질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중독 시스템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개념을 상실의 개념과 함께 같이 학습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요, 디지털 중독이 뭐를 일으킨다고 합니까? 자살 충동을 어떻게 돼요? 올린다는 아주 위험한 통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울증은 어떻게 돼요? 치료를 해야 되겠죠. 정신적으로, 그쵸? 나의 우울증은 어떻게 디지털 중독에서 오고, 예방교육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전문 지도자로서 할 것이고, 그쵸? 그리고 어떻게 자고, 이 수면하고 디지털 중독과 우울증의 메커니즘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다 공부하신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토괄적으로 예방 교육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요, 디지털 격리증후군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담, 통계, 현실, 실제를 여러분들이 다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을 격리했을 때 불안, 우울, 충동, 여러 가지 과의존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 투 페이스가 뭐예요? 얼굴 대 얼굴이잖아요. 그쵸? 개인 상호 간에 우리가 예전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대면했죠. 그래서 대면 라포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청소년들 보세요. 그렇죠. 디지털 네이티브 상태에서 원주민 상태들은 다 뭐예요? 카카오톡이라든지 페이스 앱, 그리고 또 DM, 그렇죠? 이런 메신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인가요? 그렇죠. 논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그렇죠? 비대면 상태가 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상담, 고민, 나의 우울증, 나의 심리적인 고립을 누구와 어떻게, 그렇죠? DM으로 상담하면 그게 한계가 발생하고 더 안 좋아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개념까지 같이 또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개념 뭡니까? 팝콘 브레인에 대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팝콘 드셔보셨죠? 팝콘 어떻게 됩니까? 열을 가하면 갑자기 타다닥 튀죠. 그게 뭡니까? 뇌가 왜 팝콘이 됐을까요? 팝콘 브레인이라는 용어가 나왔다는 것은 즉각적인 영상, 보상회로가 거기에 충동적으로 맞춰져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유튜브를 검색해서 연결해서 본다든지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영화를 어떻게 됩니까? 쭉 지속적으로 본다든지,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뇌가 아날로그의 전체적인 회로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로 즉각적인 보상회로로 충동적인 것들을 쭉 받아들이게 되는 즉각적인 보상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제가 척도로 한다고 했죠. 따라서 우리 대상 어떻게 봤어요? 대학생, 성인, 그 다음에 대학생 중에서도 PC방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척도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말씀드린 건 뭐예요? 뭐뭐뭐 척도, 뭐뭐뭐 지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다 검증이 돼서 이거는 효능이 있다라고 판단되어 있는 설문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증상이 일어나고 있다? 첫 번째는 금단, 조절 실패, 내성의 개념, 신체적인 문제, 그리고 일상생활의 문제, 가상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지향하는 거예요. 나의 현실보다는 어떻게 돼요? 가상의 현실을 어떻게 해요? 지향하는 심리적 변화가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분 조절을 어떻게 한대요? 충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자극적인 팝콘 브레인 형태가 자극적인 것들을
찾고 검색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메커니즘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보상 회로와 디지털 효능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죠. 중립적이고 좋은 것인가, 활용하되 과의존하지 않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좀 볼게요. 우리 계속 말씀드린 뇌, 브레인에서 회백질과 백질은 어떻게 해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독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려면 반드시 이 두 개념은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해드리고 교환도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자, 우리 백질은 뭐래요? 그렇죠. 화이트. 이렇게 여러 가지 흰 색깔로 보이는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한대요? 백질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음양이 따로따로 되어 있죠? 이 뇌의 이고랑 사이에 음영이. 이걸 그레이 메타, 회백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그레이 메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렇죠. 이 뉴런들이, 핵들이 다 이쪽으로 모여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쵸? 그걸 연결해주는 백질이 쭉 모여있는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이 사이클을 알아야 도파민 중독회로, 보상회로, 그쵸? 여러 가지 형태의 신경 전달 물질까지 공부를 하시게 되면서 통합적인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디지털 치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디지털 치매는 뭐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디지털에 내가 의존해서 치매 증상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 1번 볼까요? 주요 전화번호를 뭐예요? 내가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하는 겁니다. 핸드폰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걸 디지털 치매 상태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전화번호, 메신저가 대부분 뭐예요? 전화를 대면으로 목소리를 듣는 보이스가 아니라 그냥 SNS, 카카오톡, DM 발송하는 게 내가 좀 더 편한 거예요. 목소리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게 불편한 겁니다. 이런 형태가 뭡니까? 디지털 치매의 증상이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내가 여러 번 봤어요. 그분을. 대면으로 봤는데 그분의 성함이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진을 찍고 나중에 SNS에 올려야 되는데 그분 성함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어디에 검색을 합니까? 그렇죠. 또 나의 핸드폰에서 검색을 해서 공유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번째 뭐래요? 내가 한번 말을 했는데 내가 말을 한 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다시 한번 또 피드백해서 말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계속 왜 너 같은 얘기를 자꾸 한다 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디지털 치매 상태에 있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를 이동해야 돼요. 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찾지 못하거나 상당히 불안함을 느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디지털 치매에 의존되어 있다.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기 날짜 시간 찾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기본적인 숫자 그리고 내가 오늘 며칠인지 오늘 날짜가 어쩐지 요일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걸 뭐라 그래요? 진압력이라 그러죠. 진압력을 할 때 뭘로 확인하십니까? 시계 보십니까? 핸드폰 열어서 어떻게 됩니까? 확인하는 대다수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자가 진단하셔서 4가지 이상이 내가 체크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디지털 치매의 리스크가 있다, 위험도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공적 자기절제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선제적으로 예방조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자가점검해. 자가점검까지 다 들어가면 우리 뭐 해줘야 돼요? 마지막에
그렇죠. 피드백의 상담을 해야 돼요. 피드백의 상담. 여러분들 피드백의 상담은 어떻게 돼요? 이미 이제 전문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통합적인 걸 알아야 피드백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선제적 예방 조치 어떻게 할 거고 사회적 영향력과 자가 점검 피드백을 디지털 중독 척도 탐색하면서 전체적으로 상담 기법과 어울려서 자세하게 전문 기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개인적인 차원의 디지털 중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디지털 디톡스로 가야 돼요. 아날로그로 회귀를 해야 돼요. 물론 자세하고 천천하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학습을 해드릴 건데 디지털 중독은 자기 절제를 어떻게 하고 활용 어떻게 할 건가? 디지털 중독의 해결 방안과 교육법은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또 뭡니까? 디지털 디톡스 방법과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이 디지털 디톡스의 효율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네, 먼저 선행학습합니다. 자, 한번 이거는 이그제미네이션으로 아주 가벼운 테스트입니다. 스마트폰을 침대로 가져가지 않고, 그쵸? 이거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디지털 디톡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래요? 접속하고 있는 이메일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여러 가지 열려있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1시간 전에는 클로즈, 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닫혔다고 뇌가 인식을 한 상태에서 휴식해야 수면이 그렇죠. 불면증이 안 일어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람 끄시고 디지털 기기 대신에 종이책 보기 이렇게 써여 있는데 이거는 앞서 얘기 드린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분리할 때 여러분들한테 왜 디지털은 이렇고 책 보기는 아날로그인지 그게 왜 디톡스가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온라인 접속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온라인과 핸드폰과 인터넷과 여러 가지 디지털 기계에 총 접속 시간을 반드시 체크를 한 번씩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총 시간이 5시간 이상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위험한 사인이 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가 테스트를 한 번씩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국가적인 차원으로 어떻게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뭐예요? 그렇죠. 퍼스널적인 차원이에요. 개인적으로 디지털 중독이 되면 내가 여러 가지 상실도 되고 금단 증상 일어나고 과의존, 그다음에 경제적인 손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체적 질병의 신드롬, 그쵸?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거북목이라든지, 그쵸? 일자목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손목 터널이 생긴다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병 합병은 뭐예요? 개인적인 차원이죠. 그런 개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 문제가 되고 그 사회 문제는 어떻게 돼요?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금 보면요. 디지털 중독 예방 정책 상당히 신경 쓰고 있고 여러 가지 디지털 중독 예방 지도사를 구인을 많이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아직까지 막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전문가 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블루오션이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공부하시고 자세하게 학습하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면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디지털을 포용 정책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디지털을 포용하고 활용할 때 여러분들이 중독과 과의존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포용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 학습하시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디지털 중독 예방 지도사의 총정리 형태의 도대체 디지털 중독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대응 방안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총정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개념, 정의 쭉 보시고 상단기법, 척도, 그리고 뇌에 대한 개념, 그쵸? 여러 가지 상실의 개념, 증후군, 여러 가지 메신저, 그리고 이름들, 용어들, 여러 가지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학습이 끝난 상태에서 마무리를 요점을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완벽한 학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요,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중독 예방 지도사는 그 어떤 학문과 상담법의 기초적인 지도사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활용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고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세하고 그리고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